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100세 건강수첩의 김선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등산을 다녀온다. 혹은 찬바람 쐬면서 아침 조깅을 해야 하루가 상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그 위험천만한 행동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새벽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약이 아니라 내 혈관을 터뜨리는 독약이자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12월이 되면 응급실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들이 아침 운동을 나갔다가 갑자기 억하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실려 오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추우니까 조심해라 정도의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왜 겨울철 새벽이 우리 60대, 70대 혈관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지 의학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해야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지 그 확실한 생명 연장 솔루션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겨울철 저승사자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키는 확실한 방패를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가 겪었던 너무나 안타까운 환자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68세 되신 박철민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맨이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뒷산을 1시간씩 타고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또래 친구분들보다 체력도 훨씬 좋으셔서 항상 나는 팔팔하다, 병원 갈 일이 없다라고 자신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작년 12월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가족들이 여보, 오늘은 추운데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래요? 하고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철민 님은 이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면역력이 생긴다면서 기어이 얇은 패딩 하나만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족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등산로 입구 약수터에서 몸을 풀던 박철민 님은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셨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해서 급히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출혈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건강을 위해 바쳤던 그 성실함이 오히려 그날 아침 차가운 공기와 만나 혈관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박철민 님만의 아주 특별하고 재수 없는 사고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는 착각 속에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무방비 상태로 혈관을 노출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고무호스와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고무호스가 말랑말랑해서 탄력이 좋지만 나이가 들면 햇빛에 오래 방치된 호스처럼 딱딱하게 굳고 낡아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그런데 낡고 딱딱해진 고무호스에 갑자기 영하의 차가운 물을 들이붓거나 꽁꽁 얼어붙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쩍 하고 갈라지거나 터져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영하의 새벽 공기를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 몸의 혈관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꽉 조이는 거죠. 문제는 이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미친 듯이 치솟는다는 겁니다. 마치 좁아진 호스 구멍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듯 혈압이 순간적으로 20에서 30 이상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딱딱해진 뇌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것이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마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왜 새벽 시간이 60대 이후 우리 몸에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죽음을 부르는 새벽 습관 3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의 시간대와 생체 리듬.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 새벽일까요?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추운데 왜 유독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돌연사가 집중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우리 몸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깨우고 긴장시키고 활동하게 만드는 전투 모드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 스위치가 꺼져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기 직전부터 서서히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뇌는 몸을 깨우기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억지로 끌어올립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엔진 회전수가 웅 하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새벽 시간대는 가만히 있어도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고 혈관벽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진이 과열되어 있고 혈관이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영하 10도의 찬 바람을 쐬거나 무리하게 등산을 해서 심장에 부담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팽팽하게 불어난 풍선을 바늘로 콕 찌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입을 모아 겨울철 새벽 운동은 내 혈관의 방아쇠를 당기는 짓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간대의 찬 바람은 그야말로 저승사자의 입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최악의 새벽 습관 3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 중에서 절대로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새벽 습관은 무엇일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올겨울 응급실 갈 확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아이고, 벌써 아침이네? 하면서 이불을 팍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밤새 누워 있으면서 심장과 높이가 같았던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금방 조절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서 핑하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 뇌진탕이나 골절, 심하면 뇌출혈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방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놀라서 더 심하게 수축합니다. 제발 눈 뜨셨다고 바로 튀어나가지 마시고 침대에서 최소한 5분은 뒹굴뒹굴 하면서 몸을 예열해 주세요.
둘째, 찬물 한 잔 원샷 하는 습관입니다. 방송에서 아침 공복 물 한 잔이 보약이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물은 보약입니다. 하지만 찬물은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서 속이 빈 상태, 위장도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냉장고에 있던 시원한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물이 위장 바로 옆에 있는 심장을 자극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깜짝 놀라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곧바로 심장 박동 이상, 즉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찬물 드시다가 가슴이 쥐어짜는 통증 느껴서 병원 오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겨울철 아침에는 무조건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준비 운동 없는 새벽 등산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등산 정말 좋아하시죠? 그런데 등산로 입구까지 걸어가는 걸 준비 운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 밤새 굳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몸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죠.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 없이 바로 오르막길을 오르면 심장은 차가운 피를 전신으로 보내느라 평소보다 5배 이상 무리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산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더 떨어지죠? 땀이 났다가 식으면서 체온이 급격히 뺏기는데 이때 혈액의 점도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그럼 겨울에는 꼼짝 말고 이불 속에만 있으란 소리냐? 하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운동은 하셔야죠.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지니까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겨울철 뇌졸중 막는 운동 공식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습니다. 해결책 1. 운동 시간의 골든타임을 바꿔라.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운동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기가 상쾌해서 사람이 없어서 새벽 운동을 고집하시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 겨울철 운동의 골든타임은 새벽이 아니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이 충분히 풀려 있고 심장 박동이나 혈압도 가장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기에도 최적의 시간이죠. 만약 나는 직장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도저히 낮에는 시간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녁 식사 후가 새벽보다 100번 낫습니다. 저녁 드시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가볍게 걷는 것은 소화도 돕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해가 떨어지면 다시 추워지기 때문에 저녁 운동을 하실 때도 보온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어도 아침밖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 운동으로 종목을 바꾸시는 겁니다. 굳이 영하의 날씨에 밖으로 나가서 뛰지 마시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제자리 걷기나 실내 자전거 혹은 아파트 계단 오르기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이용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십시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운 야외에서 30분 걷는 것보다 따뜻한 실내에서 20분 걷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땀 뻘뻘 흘리며 산 정상 찍는 것만이 운동이 아닙니다. 내 심장이 편안해하는 운동이 진짜 명약입니다. 해결책 2. 목숨을 지키는 세겹의 법칙. 자, 시간을 바꿨다면 그 다음으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복장입니다. 혹시 겨울 등산 가실 때
두꺼운 패딩 하나만 달랑 입고 나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옷 입는 방식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겨울철 야외 활동의 핵심은 얇게 여러 겹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겹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두꺼운 옷 한 벌은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고 땀이 났을 때 체온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면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서 보온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더우면 하나씩 벗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별표 5개 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자와 목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머리입니다. 전체 체열의 30%에서 50%가 머리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마치 뚜껑 열린 보온병과 같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보온병이라도 뚜껑을 열어놓으면 금방 식어버리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에 모자를 안 쓰는 것은 내 몸의 보일러를 끄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머리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멋부린다고 머리 내놓고 다니지 마시고 귀까지 덮는 따뜻한 비니나 털모자를 꼭 쓰십시오. 그리고 목도리. 목은 뇌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인 경동맥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이 부분이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목도리 하나만 둘러도 체감 온도를 5도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졸중이 무서우시다면 올겨울엔 모자와 목도리를 내 몸의 일부처럼 챙기셔야 합니다. 해결책 3.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FAST를 기억하라. 자, 이제 운동 시간도 바꾸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나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뇌졸중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3시간에서 4시간 반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후유증 없이 내 발로 걸어서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 반신마비나 언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4글자 F, A, S, T, 패스트 법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쉽게 한국말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팔, 말, 시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 페이스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 하고 웃어보세요. 만약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축 처지거나 얼굴 한쪽이 마비된 느낌이 든다면 100% 뇌졸중 신호입니다. 둘째, 팔, 암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보세요. 만약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스르르 아래로 떨어지거나 젓가락질을 하다가 자꾸 떨어뜨린다면 이건 역시 뇌의 한쪽이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말, 스피치, 언어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평소처럼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 같은 간단한 문장을 말하는데 발음이 어눌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들리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잘 안 나온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넷째, 타임, 시간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증상이 보인다면 그 즉시 시간을 확인하고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손 따기 하지 마십시오. 옛날 어르신들, 갑자기 누가 쓰러지면 체했다면서 바늘로 손가락 끝을 따서 피를 내시죠?
이거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뇌졸중 환자는 혈압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자극되어서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손을 따느라 우황청심환을 먹이느라 흘려보내는 그 10분, 20분이 환자의 뇌세포 수만 개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이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삼키는 기능이 마비되었을 수 있어서 약이 기도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져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가 쓰러졌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눕힌 뒤에 고개만 옆으로 돌려주시고 무조건 119입니다.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택시 잡으러 뛰어다니지 마세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조금 무섭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 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겨울산의 설경 참 아름답죠. 상쾌한 새벽 공기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 어떤 상쾌함도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올겨울에는 조금만 게을러지셔도 좋습니다. 새벽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푹 주무시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세상이 따뜻하게 데워졌을 때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100세 건강의 지혜입니다. 새벽 운동 안 가면 몸이 근질거린다는 고집 오늘부터 딱 내려놓으시고 오후 운동과 실내 운동으로 내 몸을 아껴주세요. 그리고 외출하실 땐 뭐라고요? 네, 모자와 목도리, 내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팔팔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건강 수첩의 김 선생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